특이사항은 크게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보시면 돼요. 특이사항은. 자, 우리가 RFID 태그를 찍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특이사항을 쓰는 부분이 있죠. 줄글로. 이 특이사항은요, 사실 공단 입장에서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줄글로 쓸 수 있는 모든 걸 넣으세요예요. 그럼 줄글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크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연장 1일 2회 이상 야간 휴일 근무할 때는요, 고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사유를 기록하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유는 줄글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줄글로 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특이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사항에 쓰는 겁니다. 실제로 고시에는 급여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에 쓰란 말은 없어요.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급여 제공 기록지에 유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 곳이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럼 그 사유가 뭐겠어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요. 제가 수가 한도액을 다 채우고 싶어서요. 그러면 환수입니다. 사유는 반드시 보호자와 어르신의 요청이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쓰지 마십시오. 그거 말고는 다 사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는 고시에 적혀 있는 내용이고,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제공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나요? 근데 왜 해야 되냐?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은요. 제가 인터넷 강의 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프로그램의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의 프로그램 계획 안에는요, 어떤 인지 프로그램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 횟수, 그다음에 주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달력 형태로 주는 거죠. 다들 그렇게 쓰시죠? 달력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자의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공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뭘로 보겠어요? 애매하죠. 볼 게 없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공단 입장에서 제가 자주 쓰는 예시인데 인지활동에서 이번 어떤 분기가 우리 지사의 인지활동형 방문 유형 환수의 어떤 시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르신 전화를 싹 돌립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공단인데요. 우리 뭐 땡땡땡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오고 계시죠? 오시면 보통 뭐 하세요? 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죠. 그럼 뭐 이렇게 그림 그리기나 인지 프로그램 같은 건 안 하시죠? 에이, 그런 거 안 해.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아이고, 1,000만 원. 다음 집에 전화합니다. 요양보호사님, 보호자님, 우리 어르신 그 케어하고 있는 공단인데요. 우리 어르신 요양보호사님이 들어가서 서비스 잘 하고 있나요? 잘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 그림 그리기 같은 거는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보통 한 5분, 10분 하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방금 다 고시를 위배한 사례입니다. 5등급은 인지 활동을 60분 이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지 자극 활동을 180분 해도 됩니다. 60분 이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공단 입장에서 그렇게 해왔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장 센 근거는 뭐냐면 RFID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겠죠. 그건 청구하면 수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그 기록을 급여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에 가능하면 매번 쓰셔라. 오늘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오늘 뭐 별 그리기, 뭐 그림 그리, 뭐 무슨 뭐 색칠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별 그리기와 색칠 공부를 하였음이라고 특이사항에 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한 그 일과 그것과 청구 때의 특이사항에 내가 넣어놨던 특이사항은 비교할 수가 없죠. 내가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저걸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없으면 안 되나요? 없어도 돼요. 그럼 뭘로 증거를 내실 건데요? 라는 의미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있는 건 고시에 있어요. 두 번째는 고시에 무조건 쓰라는 내용은 없는데 기록을 증빙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워크북
보관하라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고 워크북 몇 달치 보관해야 되나요? 아무도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보관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했습니다라고 보여주려고. 그래서 보통은 한 분기 정도는 보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기록이라도 무조건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아까 우리 얘기 배운 거죠. 급여 제공 계획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급여 제공 계획을 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에 쓰기로 했죠. 기억하시죠? 네, 힘내셔야 돼요. 저희가 아직 매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힘내셔야 돼요. 아까 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마지막은 주간 업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평가 지표에 따라 주 1회 이상 어르신의 상태 변화를 기록해야 돼요. 이것도 특이사항에 써도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크게 이 네 가지를 쓰는 게 특이사항의 핵심입니다. 특이사항의 핵심입니다. 자, 자, 특이사항에, 그러면 이것저것 다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이면 인지 프로그램도 쓰고, 뭐, 예를 들면 상태 변화도 쓰고 다 쓰라는 얘기예요? 네.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특이사항에 다 쓰기가 어렵죠, 요양보호사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일단 RFID에서 수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요양요원 전송 내역에서. 근데 이게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거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걸 쓰냐면,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도 인지 프로그램 기록지라는 민간 별건 서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아무도 만들어준 적이 없고, 각자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끔 물론 왜 이지케어에서도 얼마 전에부터 그 인지 프로그램 생성 거 들어간 거 아시죠? 모르시나? 그거 심지어 공짜거든요, 지금. 이지케어 안에도 인지 프로그램 생성 기능이 들어갔어요. 유료로 쓰시는 분들 계시죠? 다른 프로그램. 그게 이제 그 땡땡북을 돈 내고 쓰시는 분들이 이지케어로 많이 넘어가고 계신데 이지케어는 공짜로 그냥 주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도 딱 뽑으면 인지 프로그램 기록지라는 서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특이사항에 써도 되는데 한눈에 보려고 만든 민간 서식이에요. 대표적으로 또 다른 서식, 상태 변화 기록지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특이사항에 써도 되는데 상태 변화 기록지를 따로 써서 한눈에 보려고 민간 서식으로 쓰셔도 되기는 한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정말 뭐 제가 많이 싸워봤는데 센터님들이랑 이거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기로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급여주공 기록지는 태그도 똑같이 기록지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시급제 근로계약서 그 통합본 맨 마지막에 보면 특이사항 작성 매뉴얼을 만들어 드렸어요. 아예 이 내용 넣어가지고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만들었던 건 뭐였죠? 급여주공 계획에 대한 내용, 태그 찍는 거, 그 다음에 요 특이사항, 요거 요거 두 개를 어르신 파일에다가 딱 꽂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님이 그냥 그거 보고 쓰면 되죠. 여기 예시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